안녕하세요, 사마리아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드릴 제품은 지난번 개봉기를 좀 올려드렸었죠. LG전자의 시네빔 HU70LA라고 하는 4K 프로젝터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제품 설치하고 지금 한 30분 정도 이것저것 좀 만져봤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제가 이 제품에 대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영상의 화질이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좀 상세하게 리뷰하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 제품 좀 처음 켜보고 이것저것 좀 만져보면서 받았던 첫 느낌, 그리고 이 제품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 제공하는 기능들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 제가 한 30분 정도 만져봤는데요. 가장 먼저 받은 첫 느낌은 색감이나 화질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시기에는 차고 넘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4K 프로젝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색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바로 FHD급 모델을 썼었는데 그 제품하고도 이제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고요. 바로 직전에 썼던 게 이제 FHD급 똑같은 LG전자의 제품이었고 PF85K라고 하는 풀 HD급 프로젝터를 썼습니다. 밝기는 1000안시 루멘짜리였고요. 이 제품이 이제 1500안시 루멘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두운 환경에서 제가 사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밝기 차이는 사실 별로 못 느끼겠어요. 확실히 색감 차이는 명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화질에 대한 부분들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제 이 4K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소수가 FHD급의 거의 4배에 가까운 화질을 자랑하기 때문에 픽셀 수가 많은 만큼 뭐 화질은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밝기는 잘 못 느끼겠다. 다만 색감이나 이런 쨍함 뭐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제품이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화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웹OS 기능입니다. 넷플릭스라던가 웨이브, 티빙, 왓챠플레이 이런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에서 지원하는 프라임 비디오, 유튜브까지. 그래서 요즘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웬만한 OTT 앱들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OTT 서비스의 아이디나 이제 유료 서비스를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뭐 간단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이렇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장되어 있는 웹 OS가 굉장히 빠릿빠릿합니다. 바로 직전에 썼던 제품도 이제 기본적으로 웹 OS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좀 사용할 수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 답답했어요. 워낙 느리고 이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한참 있다가 좀 뜨고 로딩 속도가 많이 걸려서 그래서 좀 되게 답답했고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칩셋의 이제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거의 렉이 없습니다. 렉이 없이 버벅거림 없이 바로바로 앱이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 켜봐도 유튜브 같은 거 좀 뜰 때 원래 로딩 속도가 좀 걸리는데 뭐 거의 속도 지연 없이 바로바로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뭐 바로 누르게 되면 영상 나오는 것도 거의 버벅거림 없이 바로바로 재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편리하고, 특히나 이게 이제 로딩 속도가 많이 걸리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다리면서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단축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바로 유튜브를 보다가 TV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단축키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넷플릭스로 가볼게요. 제가 2번에 등록을 해놨거든요. 2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바로 유튜브네요. 유튜브로 이제 이동이 가능한, 여기서 이제 바로 넷플릭스로도 이동이 가능할 수 있죠. 3번을 꾹 누르면 바로 넷플릭스로 이동하는, 이 기능들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단축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0번을 꾹 누르시면 단축 기능들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축 키들을 바로바로 또 편집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이 좀 재밌는 게 이 리모컨인 것 같아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백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누르면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이제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그 일반 TV랑 달리 좀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이제 리모컨이 잘 안 보여요. 물론 이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익숙해서 그런 게 없겠지만, 이제 처음 리모컨을 이제 만지시거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버튼을 찾으려고 불을 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백라이트가 들어오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리모컨 같은 경우도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넷플릭스 같은 단축키 같은 것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또 이제 프라임 비디오 단축키가 있는데, 요거는 유튜브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이걸 많이 보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버튼을 여기다가 넣어줬으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프라임 비디오가 이제 버튼이 있고, 또 왼쪽에 이제 넷플릭스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백라이트 들어오고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버튼들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이렇게 하면 마우스 포인터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동하면서 바로바로 클릭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해서 누르면 마우스처럼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 감도도 굉장히 좋고요. 세부 설정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좀 특이한 게 LG 채널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보통 기존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뭐 셋톱박스라든가 아니면 유선 케이블이죠. 유선 케이블을 이제 연결해야지만 실시간 TV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전원선만 딱 꼽아도 이렇게 실시간 채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80개 정도 채널이 되는데요. 보시면 MBN부터 뭐 홈쇼핑 채널들, EBS, YTN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것만 봐도요 크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라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KBS, SBS, MBC 같은 공중파 방송들은 이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좀 보시려면은 케이블을 좀 연결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아무런 연결 없이도 이 정도 볼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되나 봤더니 아마 웨이브와의 무료 채널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웨이브 이동하기가 있죠. 그래서 다시 보기 같은 것들을 누르게 되면 웨이브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웨이브랑 연동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실시간 TV를 이제 뭐 공짜로 따로 돈 안 내시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앱들 외에도 인터넷 브라우저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구색만 갖춰놨다면 지금 이 제품은 정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뭐 간단히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기사도 좀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확실히 여기서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제품이 확실히 화질이 좋다는 걸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이 웹페이지 접속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크린이 135인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풀 HD급 프로젝터를 쏘게 되면
사실 제가 지금 이 제품하고 그 전에 있던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그냥 이렇게 일반 소스 영상들을 돌렸을 때는 차이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색감 같은 거 말고는. 근데 확실히 이제 이런 웹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글자들 있죠. 여기 특히 밑에 있는 글자들 이런 것들이 기존의 FHD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좀 아무래도 깨집니다. 뭉개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서 한 2m 정도, 2.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 거의 그냥 일반 노트북에 있는 혹은 고화질 뭐 UHD TV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글자의 깨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색감이 좋다는 걸 또 어디서 느끼냐면 보통 이제 화질이 좀 떨어지거나 색감이 떨어지는 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 여백 같은 경우가 좀 누렇게 뜨거나 번짐 현상이 발생하는 프로젝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흰색이 굉장히 하얗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이게 영상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하얗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색감이 좋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 특징이 좀 저가 프로젝터들을 쓰시면 이 화면이 가운데는 좀 밝고요. 화면의 가장자리로 가게 되면 화질이 좀 떨어지는,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못 느끼시는데 이렇게 하얀 바탕화면에 웹페이지를 띄워놓게 되면 티가 확 납니다. 그래서 요런 가장자리 부분들이 좀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은 뭐 조도가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제품은 화면 전체가 거의 균일하게 느껴질 정도로 화질이나 혹은 밝기의 저 없이 잘 표현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내부 캡처도 가능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나스로 집에 이제 미디어 서버를 구축해서 좀 쓰고 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요 구축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 그 어떤 기기들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다음 영상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샘플 사진인데 한번 볼게요. 화질은 요걸로 잠깐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K로 찍은 이미지인데요. 보시면 상당히 색감이 좋고 거의 화소 하나하나가 눈으로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딱 켜놓으면은 TV 켜놨다고 믿을 정도로 상당히 진짜 화사하고 선명한 색감과 화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뭐 이런 것도 있고, 파일 비워 기능은 그 USB나 외장 메모리들을 활용해서 보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앱 외에도 다양한 앱들을 이렇게 추가로 설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이 좀 장점인 것 같고 나중에 확장성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뭐 하나하나 좀 써보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